어제 지진 경보에 따른 재난 문자 많이 놀라셨죠? 14일 오후 5시 19분 14초 제주 서귀포시 서남 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제주 섬 전체를 흔들 정도로 강력했죠. 이날 지진으로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세탁기 위에 앉아 있는 느낌이 났다. 차를 주차하고 있었는데 누가 차를 발로 찬 것처럼 흔들렸다. 지진을 느끼자마자 사고가 정지됐다. 침대랑 창문이 흔들리는데 너무 무서웠고 재난 문자를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라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제주도 전체를 흔든 규모 4.9 지진 이후 제주도에서는 여진이 13차례나 이어졌고 제주도민들은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는데요. 다행히 아파트 베란다 타일 이격과 연립주택 창문 깨짐 등 경미한 피해가 4건 정도 있었을 뿐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만 놓고 보면 해역에서 발생한 데다 지진 발생 깊이가 17km로 비교적 깊고 지진 단층도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또 이번 지진의 규모가 4.9에 달하지만 지진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가 5에 그친 점도 다행이었습니다. 진도 5의 지진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지는 수준입니다. 평소 같으면 일본에서는 한국도 좀 당해보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이번 지진 소식에 일본인들은 더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급증하는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규슈의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와 후지산이 있는 야마나시현과 오사카부 인근의 와카야마현 등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연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 4일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진도 1 이상 지진이 280회 이상 관측됐습니다. 지진이 계속되자 아쿠세키지마에서는 희망자들을 섬 밖으로 대피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도카라 열도에서는 90회의 지진이 났었고 쿠마모토 지진 때에는 137회의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들어 280회 이상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심상치 않은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그저 대비를 하라는 입장만 전한 상태였는데요. 당장 한국에서도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일본에서는 또 하나의 전조현상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고통을 주자고 대응팀도 만들더니 정작 자신들이 고통받게 생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지진이 최근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자 기상청은 사실상 연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불안에 휩싸인 일본인들은 여러 가지 전조현상을 거론하며 연관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도 좀 당해봐야 한다는 비아냥이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관련 기사에 일본 네티즌들은 불의 고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 불안하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하다. 마음의 준비를 하자. 연말 전후로 대지진이나 화산 분해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이제는 한국의 차례가 온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이 피해를 겪는다고 가정하면 일본은 그보다 몇 배 심각하게 초토화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 가상화폐의 최고가 기록 등을 줄줄이 예언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인도 소년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도 함께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14일부터 내년 4월까지 세계 곳곳에 홍수와 지진 등의 대재앙이 일어난다고 예언해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14일에 딱 맞춰 인도네시아와 제주도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제주 앞바다의 지진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11번째 규모에 해당합니다. 강한 규모 때문인지 지진 발생 지점에서 직선으로 240km쯤 떨어진 광주광역시에도 지진 체험 증언이 이어졌죠.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민에 따르면 재난 문자가 오고 2에서 3초 뒤에 집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진동을 느꼈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제보 때문에 일본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제보에서 한국의 재난 문자 속도가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빨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광주광역시 등의 제보에서 알 수 있었던 지진보다 재난 문자가 먼저 왔다는 사실은 특히나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 재난 문자는 지진 발생 13초 만에 발송되었습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마라도 관측소에서 가장 먼저 지진이 관측된 후 발생 12초 만에 지진 조기 경보가 발령됐으며 1초 뒤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지만 지진이 육지에서 발생했을 경우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지진 조기 경보는 육지에서 발생할 경우 5에서 10초 안에 발령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역의 경우에는 관측망이 부족해 조기 발령에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등은 지진 발생 즉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이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 주의라는 대처 요령이 담긴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빠르게 보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지진 발생 상황에 대해 논의하며 신속한 대응을 착착 이어갔죠. 일전에 경주 지진 당시 진앙지였던 경주 이외 지역에는 인접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지진 발생 12분이 지나서야 재난 문자가 발송돼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체계 개편으로 발송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주 지진 당시 일본 언론들과 네티즌들은 한국의 재난 문자가 형편없다는 반응을 쏟아내며 우쭐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 한국의 대응 속도에 할 말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주 강하게 전해진 경보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는데요. 실제로 아주 강하게 전해진 재난 문자 경보음 때문에 너무 놀랍다는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진 경보음이 더 무서웠다는 반응까지 있었을 정도인데요. 일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의 일본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라는 댓글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문자의 체계를 배워야 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긴급 재난 문자 중 중요한 정보는 수신 거부를 해놓아도 수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재난 문자를 꺼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꼭 필요한 정보가 있는 긴급 재난 문자는 아예 수신 거부가 통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재난 문자에는 위급 재난과 긴급 재난, 안전 안내가 있고 등급에 따라 차단이 가능한 문자가 있고 불가능한 문자가 있는데요. 위급 재난 문자는 전쟁 상황을 알리고 긴급 재난 문자는 지진과 태풍, 홍수, 허리케인과 쓰나미, 화산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송되며 안전 안내 문자는 폭염과 폭설, 황사와 미세먼지 등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진 소식이 이어지며 부리고리를 두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일본에 곧 큰 지진이 오겠구나 싶은데요. 인도네시아보다 북동부에 부리고리를 그리고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지진이 정말 빈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마나시현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정말 중요한 점은 이곳은 후지산을 낀 곳이어서 분화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죠. 일본 기상청은 당시 지진이 후지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수도권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지난 12일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 심상치 않음을 알렸습니다. 히라타 나오시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지하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해 단층을 어긋나게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한 달 안에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과거 동일본 대지진의 참사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게 보일 만큼 역대급 재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최소화되길 바라며 오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